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사소하게 보이는 보통의 행동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인생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해서 대답을 듣는 것보다 식당에서 그 사람이 웨이터를 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은 데이빗 브룩스 지음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람을 안다는 것 일부 영상에 이어 어떻게 하는 것이 누군가를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른 사람을 올바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나의 존재를 그 사람의 일상 영역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요긴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늘어놓는다면 그 순간 그 관계는 즐거운 소통의 장에서 미묘한 힘겨루기의 불편한 상황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좋은 방법은 동행의 시선입니다. 내가 나를 원할 때 내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가 쌓인 동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힘들어할 때 굳이 그 사람에게 현명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그 사람 곁에 있어주기만 하는 것이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사람들은 각자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고 경험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에는 두 개의 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 일어난 일과 관련된 객관적 현실이 있고, 두 번째, 일어난 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거나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관련된 주관적 현실이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주관적 현실이 때로 객관적 현실보다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는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는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는 자기의 현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을 때 진정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모습대로 바라봅니다. 다른 말로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인생 전체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는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좋은 대화이지만 상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대화는 나쁜 대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세상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며 각자 다른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개인의 경험을 세상에 비춤으로써 자기가 경험한 세상만이 오로지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 앞서서 그 사람의 상황과 생각을 살피지 않는다면 대화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각자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이 지지하는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정치성을 가진 상대방 자체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원색적 비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한 사람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감은 세 가지 기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미러링입니다. 미러링은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감정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러링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빠르게 경험하고 상대의 몸에 담긴 감정을 자기 몸으로 빠르게 재현합니다.
상대방이 미소를 지으면 따라서 미소 짓고 얼굴을 찌푸리거나 자세, 몸짓, 심지어 어휘 수준까지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이지요. 이 같은 미러링이 의미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몸으로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그것을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구성하는 두 번째 기술은 정신화, 멘탈라이징입니다. 인간은 경험과 기억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경험을 보고 내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내가 겪었던 것을 바탕으로 지금 그 사람이 겪는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정신화 기술을 잘 연습하면 사람의 복잡한 감정을 잘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보통 한 번에 여러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런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겪었던 유사한 경험을 떠올려보고 그때의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헤아리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공감의 세 번째 기술은 배려, 케어링입니다. 사기꾼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주 잘 읽지만 그들의 공감 능력이 좋다고 하기는 어렵지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진정한 의미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 정신화가 자기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이라면 배려는 자기 경험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가 그런 상황에 놓일 경우에 필요한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엄마가 일과 동료 때문에 피곤하고 머리 아프다고 하는 말을 듣고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뽀로로 밴드를 가져와 엄마의 머리에 붙여주는 것은 아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대한의 정신화 반응일 수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힘든 사람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는 못하니까요. 이 예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군요. 어떤 엄마인들 어린 자녀가 이런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위로와 행복감에 충만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은 멋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효과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적다라는 것입니다. 암투병을 하는 저자의 친구가 한 말에서 이 배려의 진정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저 안아주면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말로 느껴지지 않는 인상적인 칭찬을 해주는 사람, 암과 관련 없는 선물을 주는 사람, 내가 지닌 나쁜 버릇을 고치려 들지 않고 그냥 나를 기쁘게 해주려는 사람, 오늘이 어느 아름다운 날이고 늘 그렇듯 재미있는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이것이 배려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참된 지혜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인생의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 깊이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인생에서 마주한 현명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현명한 사람이란 기지가 번뜩이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인생을 바꿔놓는 격언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의 나약함을 드러낼 때의 두려움, 자기의 본 모습과 맞닥뜨리는 때의 두려움을 떨쳐낼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솔직해질 수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을 만나서 얻어지는 지식은 개인적이고 맥락적인 것이지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둘 격언처럼 일반화된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우리가 자신과 과거 및 주변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방식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현명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와 지혜는 인생의 온갖 함정에서 살아남는 데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넓고 깊게 접촉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연약함, 혼란함 또는 용기 등의 상황들을 공감할 수 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충만하고 깊은 성찰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현명한 사람이어야만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로소 사람들은 나는 정상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다라는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영상 1부에서 설명한 다른 사람의 의미를 인정하고 진정한 이해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존재인 일루미네이터가 주변 사람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일루미네이터로서의 사람은 사람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방식을 알고 있으며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의견의 차이를 호기심과 존중으로 받아들입니다. 내면만 바라보는 사람은 혼돈을 발견할 테고 비판적인 눈으로 외면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점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연민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분투하는 복잡한 영혼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한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일상의 모든 만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을 소중한 동료로, 이웃으로, 연인으로, 배우자로, 친구로 만드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어렵고 무엇보다 지금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